자, OECD 국가 중 유일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의사표현을 못하는데 학생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가르치죠?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 금지에서 구체적 규제로 해달라는 거고, 직무 중립성 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줏대 마인드도 없으면 교사하면 안 되죠. 교원은 이중격지를 가지고 있죠. 교사는 교육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마찬가지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데 이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교사로서 이 긴장, 서로 충돌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러면 활로를 어떻게 찾으면 좋은지,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와 수어에 항상 좀 법조문을 읽을 때는 주목을 하는데요.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여기 계신 선생님 모든 국민에 해당하죠. 그럼 나는 국민이 아닌가? 이거를 제안하는 거는 기본적인 평등권의 침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죠. 헌법 제21조. 이게 이제 기본권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헌법이 밝힌 또 공공의 가치가 있죠. 공무원의 중립성, 헌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7조 1항에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수어를 한번 보세요. 보장된다. 준수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보장된다. 보장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헌법 제31조의 주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보장이거든요. 보장. 그러면 헌법에서 다른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국방,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쪽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도 아주 중요해요. 비교를 해볼 만하죠. 국방 쪽. 자, 군인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어가.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군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를 수행한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헌법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교사는 이게 아니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에 따라서 보장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하위 법률이 이거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냐면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의 기부금, 모금이나 후원도 금지하고 있죠. 안 돼. 무조건 안 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교수가 시국선언을 하면 지성의 표출인데, 교사가 시국선언을 같은 내용으로 하면 징계의 표적이 되죠. 똑같은 내용의 시국선언인데, 홍창남 교수님은 지성의 표출이 되고 제가 하면 징계의 표적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같은 국가 교육공무원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 참여도 금지하고 있죠. 아무튼 다 안 돼. 그리고 초중등 교원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에 대학 교원은 폭넓은 허용을 또 하고 있죠. 이런 차별적 규제,
이런 문제 같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권리 제한의 근거로서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 주장이 가장 크거든요. 왜 유초중등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주면 안 돼? 첫 번째 논리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 미성숙하다, 학생. 그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 정당 가입에 대한 이 법적인 허용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교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아직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죠. 학생의 학습권 보호. 토론회나 어디 보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내용의 공정성입니다. 교육과정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들어오고 이런 사실 우리는 잘 지킨다니까요, 교사들은. 이 정치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정치 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헌법적 가치인데, 그러지 않고 정치 권력은 막 쥐락펴락하면서 교육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요,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첫 번째였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받아야 된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창기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몇 개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몇 번 찍으라고 우리들이 동원돼야 됐던 그런 아주 서글픈 역사가 있었거든요. 교육공무원은 그러면 안 된다.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입도 뻥끗하지 마. 정치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 이 논리는 상당한 힘을 얻고 있죠. 아직도. 서로 생각의 차이죠. 그리고 공직의 신뢰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초중등교원, 엄격한 정치활동 금지, 진짜 엄격해요. 선거철 들어가면 이 좋아요 하나마저도 정말 신중하게 눌러야 되는, 저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분들은 더 분발하라. 허용되는 만큼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런 부탁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저도 권리 확대 주장을 계속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해야 되냐? 이걸 논리적으로,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승부가 끝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헌법이 얘기했던 기본권 제한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내용을 쭉 보시면은 다 오죽하면 정치적 천민이라고 하고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사적인 영역까지 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죠. 그리고 위축효과죠.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움츠러들죠. 심지어 학생들은 물어보죠.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특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 파면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힌 것만으로도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학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아주 위축되는 거예요. 국제기준에도 미달, OECD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 38개국인데요.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라고 봐요.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선하라고 권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요지부동이에요. 이 논리를, 권력대 주장의 논리를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교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의사표현을 못하는데 학생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가르치죠? 고등학생 정당 가입 가능하죠. 심지어 고3은 출마도 가능하죠. 교사는 불가능한 정치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세 번째로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교사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역량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요즘 민주시민 교육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탄핵 이후에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한번 논리를 살펴볼 텐데요. 직무와의 무관성이거든요. 종교하고 저는 똑같다고 같은 논리로 보면 돼요. 제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뭐 포교를 전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현행법에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학생을 상담하면서 특정 종교 내가 전도를 시키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현행법에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정치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학생 생활지도 수업하면서는 내가 특별한 정치적 소견이나 뭐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학생 생활지도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 정치적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무와 무관하게. 그 정도 분별을 못 하나요, 우리가? 내가 종교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학생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직무 중립성 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줏대 마인드도 없으면 교사하면 안 되죠.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쟁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이게 정당 가입이 세 번째라고 했는데 후원금 다음에, 근데 전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에, 아니 저는 가입이 아니라 창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 하나 만들게요. 정성식당. 스웨덴 이런 나라 막 국회의원의 20%가 교사 출신이고 왜 우리는 그런 교직 문화를 만들지 못할까? 내가 교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직계에 있는 사람들은 청렴해요. 부패, 비리 이런 것과는 멀어요.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좀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출마도 하고, 아니 배우자 따라서 동반휴직 해외에 나갈 때 동반휴직도 되는데 현행법상, 아니 공직을 위해서 내가 시의원, 도의원, 교육위원회 가서 봉사하다가 4년간 봉사한 후에 다시 롤백 해가지고 학교 와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정말 시의원, 도의원, 교육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분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나요? 제일 쉽네, 그게.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 동반휴직이 되는데 왜 출마휴직이 안 되냐고요. 동반휴직을 나쁘다는 의미로 제가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관점을 한번 그렇게 보자라고요. 이거 제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정당 가입도 어쨌든 좀 답답해서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다 한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발 요렇게 근무 시간에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견해 표현 허용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 사적 지지, 반대 의견 개진을 허용하고, 아니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후원금 좀 내고 싶어요.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들에게 한 10만 원 정치연금 하고 연말정산도 좀 받고. 왜 이런 길을 안 열어주죠? 정치의 질적 수준이 확 올라갈 텐데, 정치인들. 현실은 특정 정당에 10,000원씩 후원했다고 다 기소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었었죠. 그러면 세계 주요 나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독일 정당 가입 허용하고 있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직무 수행 시만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영국 비슷하죠. 미국 해치법이라고 해서 한동안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이 됐거든요. 일본, 우리처럼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본도 정당 가입 허용하고 있어요.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런 나라들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하고 있나. 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정치적 활동과 직무 중립성을 분리하고 있죠.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한국 규제의 국제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OECD 국가 중 유일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볼 텐데요.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활동, 그 뭐가 정치활동이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까지는 안 되고, 이것을 좀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에 막 할 때는, 학교에 떠넘길 때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떠넘길 때는 학교장 자율이라는 말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할 때 다 틀어막을 때 있죠. 그럴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는 거죠. 뭐가 안 되는지를 구체화해달라는 거죠, 법에서. 그래서 포괄적 금지에서 구체적 규제로 해달라는 거고, 입법적 대안 모색인데요. 정당 가입,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직무 관련 정치활동은 저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결국 사회적 합의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결국 법이잖아요.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 이 법조문 하나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보거든요. 교사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장해 주는 게 저는 가장 기본 주춧돌을 세우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토대가 구축이 되면, 지금 상당히 갈림길에 서 있죠.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신뢰 구축 문제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교육위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멋지게 펼치다가, 아까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다시 교단에 들어와서 아이들 앞에서 정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계속 줘라 이 권리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아직도 그런 반대 여론이, 우려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안 주면 니네가 손해지롱,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손해지,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